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Active Learning by Feature Mixing입니다. 순서는 그 논문 흐름이랑 비슷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CVPR 22년도에서 발표가 됐고요. 150회 이상의 그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키워드는 액티브 러닝 그리고 특히 이제 피처 믹싱이라고 하는 어떤 레이턴트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추출한 레이턴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액티브 러닝에 활용하는 그런 테크닉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그 피처랑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어, 그 혼용해서 쓸 텐데 결국 이 피처 두 개를 그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 인터폴레이트 된 포인트에서 이 그 로스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특히 이제 가장 로스를 많이 변화시키는 그 인터폴레이션 하는 포인트를 찾고 구체적으로는 그 인터폴레이션 포인트에서의 그 모델의 프레딕션이 커런트 모델의 프레딕션이 컨시스턴트한지를 이제 매저를 해가지고 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어떤 새로운 피처가 실제로 모델의 어떤 그 로스 체인지를 유발했다라는 어, 식으로 이제 그 샘플의 인포머티브네스를 이제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고요. 요 테크닉을 이제 여기서는 액티브 러닝 바이 피처 믹싱 해서 그 알파 믹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인데요. 뭐 일단은 그 머신러닝 특히 이제 그 딥러닝 같은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머신러닝 테크닉들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뭐 그런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한 이제 그런 어떤 기저에는 그 라지 스케일의 레이블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하다. 그런데 아래 그림처럼 이제 레이블 데이터는 그 애노테이션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나 뭐 시간 그리고 뭐 메디컬 도메인이나 매뉴팩처링 같은 데서는 또 그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또 필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코스트가 굉장히 좀 높다. 그에 반면에 이제 레이블이 없는 그냥 막 수집되는 언레이블 데이터는 그에 비해 가지고 레이블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그 양도 많고 수집하기가 굉장히 쉽고 저렴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프랙티컬한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이 머신러닝 테크닉이 두 가지 종류 정도인데요. 클래시컬하게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오른쪽 상단처럼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가지고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한정된 어떤 레이블 데이터만 가지고 러닝을 하는 것보다 한정된 레이블 데이터 플러스 어번던트한 언레이블 데이터를 동시에 좀 활용을 해서 모델의 퍼포먼스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어떤 그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 연구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논문의 주제는 그거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액티브 러닝인데 액티브 러닝은 아시다시피 그냥 슈퍼바이스 러닝이랑 을 이제 성능이 이제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 랜덤하게 데이터를 막 레이블 데이터를 랜덤하게 늘려나가는 게 아니고 좀 샘플의 어떤 그 인포머티브네스를 잘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모델 형상 성능을 가장 향상시키는 데 도움되는 그런 샘플들만 이제 레이블을 레이블링을 함으로써 성능 개선을 좀 더 빠르게 달성하겠다. 뭐 그런 연구들을 이제 액티브 러닝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그 왼쪽 상단 그림처럼 이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컨셉은 어떤 러닝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러닝하는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기 위한 그 소수의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레이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다량의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있는데, 어느 정도 피티드 된 모델을 가지고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의 정보량이나 어떤 다이버시티 같은 거를 잘 매저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뭐 인포메이션 개인 같은 거를 매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에 어떤 프록시 같은 거를 좀 계산을 해서 어떤 샘플들을 이제 레이블을 이제 부여할 건지를 고르는 그런 쿼리 셀렉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쿼리 셀렉션 알고리즘이 사실은 그 액티브 러닝 연구의 그 메인 프로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액티브 러닝도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축은 이 레이블을 한 번 하는 이 이터레이션마다 정말 샘플 하나를 쿼리를 할 거냐, 아니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하나하나씩 쿼리해가지고 모델을 다시 리트레이닝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샘플들을 배치 단위로 여러 개 멀티플 샘플들을 한 번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쿼리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쿼리하는 거에 비해서 좀 리던던트한 샘플들이 하나의 배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컨시더레이션이 또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딱 고정돼 있는, 그러니까 딱 정해 멈춰 있는 스테이셔너리한 어떤 풀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이 비교 많은 연구에서 활용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없거나 혹은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그럴 때는 현재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만 쿼리를 이제 고르고, 그리고 다 버리고 하는 식으로 스트림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액티브 러닝 스트래티지는, 그러니까 쿼리 스트래티지는 불확실성 기반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언설튼티를 그냥 어떤 샘플의 인포머티브니스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학습된 모델의 어떤 예측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쿼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고 할 때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의 뭐 거리를, 이런 마진을 실제로 애널리티컬하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션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언설튼티를 기반으로 샘플링을 하는 것들이 있고, 오른쪽도 사실 마찬가지의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되는 점진적으로 학습된 모델의 어떤 예측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쿼리를 하는 방법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언설튼티 기반으로만 이제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어 배치 단위로 이제 쿼리를 해야 되는, 최근 어떤 연구들에서는 하나의 배치 안에 그 현재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을 가지고 쿼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모델이 불확실하게 예측하는 어떤 그 클래스들이 하나의 클래스에만 좀 모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어쨌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도 같이 보자. 결국 어떤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면서 이제 다이버스한 샘플들을 뽑기 위한, 그래서 이 진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잘 레프레젠트 하는 어떤 언레이블드 샘플들을 쿼리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쓸 때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그 프레딕트 모델과 별개로 뭐 이런 왼쪽처럼 그 억실러리한 프레딕션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모델의 익스펙티드 모델 체인지가 가장 큰 거를 고르는 거랑 비슷하게 이 모델의 가장 큰 로스를 유발하는 그런 샘플들을 고르기 위해서 이 로스 자체를 예측하도록 하는 이런 러닝 로스 기반의 연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프레딕트 모델이랑 별개로 아예 그 어떤 제네레이티브 모델링 같은 걸 해서 뭐 언레이블 데이터랑 레이블 데이터를 뭐 구분하도록 하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BA 같은 걸로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링도 하고, 요거 이제 애드버서리하게 학습시켜 가지고
어떤 레이턴 스페이스에서의 뭐 다이버스한 어떤 그런 데이터의 특성,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는 뭐 그런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그냥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리미테이션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결국은 언설텐티 기반, 예를 들어 언설텐티 기반의 그 샘플링을 하는 거는 이 모델의 아웃풋만을 고려하는 거니까 고려한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뉴럴 네트워크를 쓸 때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어떤 어, 뉴럴 네트워크에 특화된 방법론들이 조금 부재하다.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가 뽑은 어떤 그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그 레이턴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 어떤 학습 상태가 꼭 아웃풋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고려되지 않는다거나 또한 그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한 데이터가 있거나 굉장히 그 데이터의 컴플렉스가 높을 때 이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상황에서 특화된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들이 좀 적다. 뭐 그런 어떤 현재 연구의 한계점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이제 액티브 러닝 바이 알파 믹스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하면서 이 프레딕션의 변하는 정도를 가지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가 담고 있는 어떤 정보량이랄까요? 인포메이티브니스한 정도를 이제 매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해서 함으로써 이걸 어떻게 보면 그 레이턴 스페이스에서의 로컬 퍼터베이션처럼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뭐 이론적인 뭐 발견이랄 거는 이 인터폴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의 어떤 디퍼런스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폴레이션의 정도와의 어떤 프로덕트 그리고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뽑은 이 피처에 대한 그 로스 그레디언트 요 두 개와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이제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어떤 파인딩이 있고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쿼리 스트래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사실 어, 아이디어 자체는 좀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레이블드 위에 그림하고 가장 아래 그림이 레이블드 샘플이고요. 서로 다른 덕이랑 캣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레이블 샘플이고 똑같은 모델로 어떤 레이턴 레프레젠테이션 그냥 뽑지 않습니까? 뽑고 난 다음에 중간에 어떤 언레이블드 샘플 우리가 이걸 쿼리를 할지 말지를 고르는 상태에서 언레이블드 데이터 중에 하나의 샘플을 뽑아서 요 샘플의 레이턴 레프레젠테이션을 또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그 레이블드 샘플하고의 그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을 한 거를 다시 클래시파이어에 넣으면 그냥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이게 클래스 뭐 그냥 로짓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 로짓을 기반으로 프레딕션이 예를 들어 어, 프레딕션이 이제 바뀌었는지 혹은 바뀌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바뀌었으면 요거를 이제 쿼리를 하고 바뀌지 않았으면 쿼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 퍼터베이션을 준 다음에 요 퍼터된 레프레젠테이션의 프레딕션이 퍼터비 안 된 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얻은 예측과 달라지면은 아 이게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노블한 피처를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특정한 언레이블드 샘플을 이제 쿼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이디어 자체는 좀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간단하게 보면은 뭐 다시 살펴보면 다이버시티 기반의 액티브 러닝이 있고 특히 이제 요거는 최근에 뉴럴 네트워크랑 같이 컴바인 돼가지고 이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면서 다이버스한 샘플링을 해서 실제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전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샘플들을 이제 쿼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언설턴티 기반의 액티브 러닝도
뭐 뉴럴 네트워크랑 같이 결국 클래시컬하게 언서튼티를 잘 표현하는 어떤 베이지안 어프로치 같은 거랑도 많이 이제 결합이 돼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모델 베이스드 아까처럼 뭐 그 로스 자체를 프레딕션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랑 결합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프레딕션 태스크에 어그노스틱하게 어떤 프레딕션 태스크든 간에 그냥 다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에 반면에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적합하게 이런 어떤 모델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을 잘 조율해 가지고 쓰는 그런 방법론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한 것들도 당연히 존재하고 뭐 당연하게 이제 다이버시티만 고려하면은 안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고 또 언설튼티만 봤을 땐 또 안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해서 하이브리드한 쿼리 스트레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액티브 러닝의 레이블 데이터의 개수를 점진적으로 이터레이션마다 늘려가는 어떤 러닝 셋업이니까 레이블 데이터가 적거나 혹은 레이블 데이터가 많거나 어떤 이런 그 이터레이션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쿼리 스트래티지를 좀 어댑티브하게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드버서리 어프로치 기반의 액티브 러닝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걸 쿼리할지 고를 때 결국 언설텐티 기반의 샘플링이랑 비슷하게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어떤 거리를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직접 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이 어드버서리 샘플 같은 거를 만들므로써 이 마진 같은 거를 근사를 하게 추정하겠다는 거고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에 대해 가지고 어드버서리한 퍼터베이션을 주고 이게 금방 프레딕션이 바뀌면은 아 이거는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가까우니까 요거를 이제 쿼리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당연히 조금만 이게 매니플레이션을 해도 프레딕션이 바뀌는 샘플들만 쿼리하게 되니까 디시전 바운더리가 좀 이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기이한 형태로 유도될 확률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결국 랜덤한 퍼터베이션을 하다 보면은 이 실제로 펄트업된 샘플이 어, 라이클리도 굉장히 낮은 문제가 발생하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이제 확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알파 믹스도 비슷한 어떤 아이디어거든요. 그 펄터베이션을 해가지고 이 샘플의 인포머티브니스를 매저한다는 점에서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인풋 스페이스가 아니고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한 어떤 레이턴 스페이스 상에서의 인터폴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이 레이턴 레프레젠테이션이든 뭐든 간에 이게 두 개를 그냥 어, 섞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믹스업이나 매니폴드 믹스업이라고 하는 레이턴 레프레젠테이션을 믹스업하는 뭐 그런 테크닉들이 비전에서는 많이 쓰이고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X 인풋 두 개가 있을 때 요 인풋 두 개를 그냥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하고 Y도 똑같은 비율로 이제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해서 소프트한 레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개랑 고양이가 있으면은 두 개를 이제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마저도 이렇게 좀 소프트한 형태로 해서 뭐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도 쓰고 아니면 어그멘테이션 기반의 뭐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할 때도 쓰고 근데 이렇게 이제 인풋 스페이스에서 하거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도 믹스업을 하면은 뭐 디시전 바운더리가 조금 더 스무드해지고 이게 그 리전이 이동함에 따라서 조금씩 그래주얼하게 변하는 어떤 결국은 뭐 스무스한 그 디시전 바운더리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파인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는 연구들이 뭐 당연히 굉장히 많은데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뭐 그 서로 다른 어떤 두 도메인 간의 어떤 스타일 트랜스퍼를 할 때도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안에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랭귀지 같은 것도 뭐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레이턴 스페이스가 우리가 인지하는 어떤 그 정보들이 어떤 기저에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어떤 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페이스도 존재한다. 그리고 뭐 클립 같은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도 사실은 뭐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레이턴 레프레젠테이션들이 담고 있음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영국 알파 믹스도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이거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맞아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선행 연구들을 이제 참고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좀 리즈너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그 일반적 액티브 러닝처럼 그냥 슈퍼바이스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K개의 클래스가 있어서 K-웨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고 그 매 액티브 러닝 라운드마다 레이블링을 해줄 수 있는 이 언레이블드 샘플 중에서 레이블링 해줄 수 있는 샘플의 개수가 이제 B라는 그 버짓으로 이제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B개의 언레이블드 샘플을 쿼리에서 레이블을 얻은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에 추가해서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쿼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터레이션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딕트 모델은 그냥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어떤 그 라지 D 디멘셔널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인풋을 매핑하는 어떤 백본이 있고요. 그리고 요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Z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D 다이멘셔널한 Z 벡터를 이 K개의 어떤 로짓으로 보내는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하고요. 요 로짓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클래시파이어 아웃풋은 그냥 소프트맥스에 태워서 프레딕션 이 어떤 그 멀티 노이를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건 뭐 아주 당연하게 그냥 프레딕션을 그냥 Y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Y는 어, 이 소프트맥스 아웃풋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그냥 프레딕션이 값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결국 그래서 이 Y는 그냥 어떤 프레딕션 값이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1에서 K라는 값을 가지는 것 중 하나고 요 F는 그냥 로직 값입니다. F는 그냥 모델의 아웃풋입니다. 음. 그리고 로스는 뭐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가지고 모델 학습시킨 다음에 이 피처 익스트랙터로 어, 인풋 데이터를 이제 넣어줘 가지고 얻는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나의 그냥 세트로 이제 저장해 둡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거는 이게 라지 Z 어, U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모든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 모아서 하나의 그 셋으로 저장하고 레이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레이블 데이터가 뭐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모든 언레이블 데이터마다 이 인포먼티브니스를 개선해야 되는데 모든 언레이블 데이터마다 모든 레이블드 데이터랑 다 페어와이즈하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드 데이터 안에서 각 클래스별로 에버리지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앵커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 뭐 매트릭 러닝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앵커라고 보면 되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처 믹싱을 하는 건데요. 피처 믹싱은 결국은 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가장 밸류어블한 얼레이블드 샘플을 잘 아이덴티파이 하겠다라는 어떤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표현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피처들이 존재한다면은 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피처들이 생성된다면은 이 모델의 예측이 잘못되거나 혹은 모델의 예측이 이제 변할 것이다. 어떤 이러한 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 피처를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컨버스 컨비네이션으로 하겠다. 그래서 언레이블드 샘플에
어떤 근처에서의 로컬한 어떤 퍼터베이션을 좀 리즈너블하게 함으로써 해감으로써 이 퍼터베이션을 했을 때 모델의 프레딕션이 바뀌면 정보 인포머티브하다고 보고 쿼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폴레이션을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생각해 보면 그냥 두 개의 샘플,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할지 말지를 골라야 되는 이 언레이블드 샘플이 ZU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그 레이블드 셋 안에 클래스별로 만들어진 어떤 앵커 샘플, 이건 레이블드 샘플이죠. 레이블 샘플의 어떤 그냥 뭐 레이블 샘플입니다. 그래서 앵커랑 이 언레이블 샘플 두 개로 얻은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두 개를 이제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아래처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코에피션트는 요 어떤 범위 안에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게 그 Z라는 레이턴 레프레젠테이션이 그 라지 D 다이멘셔널 벡터니까 요 알파도 어 D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뭐 조인트한 모델링을 안 해도 조인트한 덴시티를 모델링 안 해도 이 Z를 그냥 뽑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예, 요것도 이제 결국 그 앵커랑 그 앵커가 각각의 레이블 데이터 안에서 각 클래스별로 계산이 된 어떻게 보면 각 클래스를 대변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언레이블드 샘플들을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함으로써 이 모델이 바뀌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 클래스 사이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의 어떤 거리를 요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모델의 예측이 변화하는지 봄으로써 어, 추정을 하겠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뭘 보냐면은 언레이블드 샘플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어떤 수도 레이블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언레이블 데이터하고 앵커 샘플하고 인터폴레이션을 한 그걸로 얻은 모델 프레딕션이 있을 건데 그 두 개의 차이를 보겠다. 근데 실제로는 이 로스가 얼마나 더 증가를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결국 이런 어떤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인터폴레이션 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에서의 그, 그 모델의 어떤 로스를 한번 추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ZU에 대해 가지고 퍼스트 오더 그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면은 요거는 그냥 퍼터베이션 식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컨버스 컨비네이션처럼 퍼터베이션을 한 거고 그래서 요 두 개 그냥 그 퍼스트 오더 테일러 익스펜션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식이 유도가 되게 되고 요건 이제 당연히 로컬하게 그 알파가 굉장히 작은 알파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1차 근사는 이제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근사를 한 것이고 1차 근사가 정확히 뭐냐면 퍼트업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계산한 로스를 우리가 1차 근사를 한 겁니다. 근사를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요 항을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각각 맥스를 취하면은 결국 왼쪽에 있는 거는 이 펄터된 레프레젠테이션하고 펄터브 되지 않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 각각의 로스의 디퍼런스고요. 오른쪽은 이제 앵커 샘플의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이 언레이블드 샘플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이 곱하기 이 어떤 코에피션트와 다른 거의 곱인데 이 언레이블드 샘플에서 이벨유에이트한 이 로스 그레디언트의 두 개의 어떤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근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왼쪽에 항에서 이 로스 체인지, 그러니까 펄터베이션을 했을 때 로스 체인지가 를 근사해 보면 이게 어떤 거에 이제 디펜드하냐면은 첫 번째 텀은 피처하고 피처 두 개의 어떤 차이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이제 그 대소가 이렇게 정해지긴 하지만 결국 이런 게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떤 노블티를 매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런 두 번째로는 이 얼레이브 샘플에 대해 가지고 계산한 로스 그레디언트
결국 이거는 또 모델의 센시티비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값이 크면 그 놈이 크면은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니까 아주 모델이 민감하다는 거고 반면에 그레디언트 값이 놈이 작으면은 모델이 좀 둔감하다라는 거니까 이 모델의 센시티비티하고 이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떤 노블티하고의 프로덕트가 결국 우리가 펄터베이션을 했을 때 로스가 체인지하는 정도를 디터민 결정한다. 그렇게 그런 어떤 파인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알파를 잘 찾아야 된다. 알파가 그 영향을 주는데 알파를 우리가 막 정할 거냐라기보다 어떤 인풋에 스페시픽하게 정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 알파를 여기서는 그 한번 최적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로스의 체인지가 요 두 개의 텀에 디펜던트하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요 로스의 체인지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알파를 찾자. 그러면 이 왼쪽 거를 극대화시키는 거는 오른쪽을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오른쪽을 극대화시키는 알파를 그냥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 알파는 그 퍼스트 오더 테일러 근사가 이게 그 리즈너블 해야 되니까 알파는 이렇게 어떤 입실론이라고 하는 그 투넘버 안에서 알파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주 어 일단 이 그 알파의 어떤 놈이 이제 바운드가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각각 그 이니퀄리티에다가 왼쪽 오른쪽에 이 괄호 안에 있는 텀들을 각각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니퀄리티를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꾼 이니퀄리티를 요 그 오브젝티브 안에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유도가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간단한 거고요. 그렇게 바뀐 어떤 결국은 요거를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알파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유도를 한 거고. 근데 이 알파가 알파의 놈이 컨스트레인 된 상황에서의 옵티미제이션 문제, 특히 이제 어떤 그 오브젝티브가 1차 항인 이런 문제는 그냥 클로즈 폼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놈 아주 클래시컬한 그 듀얼 놈 프로블럼이라고 보고 듀얼 놈 프로블럼이고요. 여기서 어떤 클로즈 폼 솔루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 투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클로스폼 솔루션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 우리가 알파를 최종 쉽게 아주 쉽게 클로스폼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알파는 이 두 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의 놈 그리고 이 알파가 바운드된 어떤 입실론 값 그리고 이 그 로스 그레디언트의 놈하고 어떤 로스 그레디언트 값 그 자체 그리고 요거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요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이로 나눠주는 요걸로 그냥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냥 갖고 있는 모델로 아무 때나 이제 이벨리에이트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오더 테일러 근사를 해서 추정한 이 옵티멀한 알파를 가지고 결국 이 앵커 샘플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언레이브 샘플의 레프레젠테이션 두 개의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어떤 퍼터베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피컬하게 생각 보시면 저는 그림이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난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세모난 어떤 레이블드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이 클래스가 두 개가 다른 클래스입니다. 빨강색하고 파란색, 초록색하고 그리고 앵커는 이제 이 클래스 각각 클래스별로 계산된 어떤 그 가장 대표하는 레이블드 포인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레이브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쿼리를 할지를 고르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요 두 개를 한번 어, 두 개를 이제 쿼리 할지 말지를 계산하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요 샘플을 쿼리 할지 말지를 이제 어, 그 배지라고 하는 다이버스 그레디언 임베딩을 활용하는 그런 액티브 러닝 연구는 그냥 파이널 레이어의 그 그레디언트 임베딩 파이널 레이어의 어떤 그레디언트 값 자체를 가지고 뭐 클러스터링을 해서 다이버스한 걸 고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뭐 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그레디언트 값 자체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레이턴 레프레젠테이션 상에 있는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은 마지 그 파이널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뭐 그 원핫을 쓰니까 어그 결국 그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 레이턴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요 그레디언트 임베딩을 그냥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드버서리 어프로치 같은 거는 결국은 이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렇게 펄터베이션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 투놈볼 안에서의 어떤 펄터베이션을 이렇게 정하는 거니까 여기 그냥 투놈 볼처럼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요 안에서 이제 모델의 프레딕션이 변하는지 혹은 로스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매저를 해서 이제 쿼리를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요 알파 믹스는 요 언레벨 샘플의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 각각의 앵커와의 인터폴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옵티멀 우리가 계산한 옵티멀은 알파를 가지고 그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요 요 요 여기 있는 어떤 이 점선이 인터폴레이트된 포인트들이겠죠. 그 중에서 모델의 그 프레딕션이 바뀌는지 혹은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 로스의 체인지가 얼마나 나는지를 매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치를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변하지가 않겠죠. 모델 프레딕션이. 반면에 얘는 인터폴레이트된 포인트의 모델 프레딕션이 변하겠죠. 그래서 얘가 아마도 쿼리가 될 거다라는 걸 이제 그래피컬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캔디드 셀렉션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로스 체인지로만 이렇게 줄 세워 가지고 하진 않고요. 실제로 좀 휴리스틱하게 결국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로스가 가장 많이 변하는 샘플들을 고르겠다. 근데 실제로는 이 모델의 프레딕션이 변하는지를 보고 그래도 언레이블 샘플이 있을 때 각 클래스의 앵커 포인트들이랑 전부 다 이걸 다 계산을 해서 클래스가 K개니까 K개의 앵커와 다 모델 프레딕션 체인지가 발생하는지를 계산을 하고 하나라도 바뀌면은 그거를 이제 캔디드 셋에 넣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 굉장히 가까운 샘플들만 좀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레이블드 샘플들을 다 그냥 돌면서 탐색하겠다. 근데 각각 언레이블 샘플마다 모든 앵커들이랑 어, 계산한 이 펄터베이션으로 얻은 모델 프레딕션이 그냥 생짜 언레이블 샘플로 얻은 이 프레딕션과 쪽 하나라도 다르다면 요거를 이제 캔디드 셋 안에 넣겠다. 그래서 실제로 캔디드 셋은 뭐 몇 개를 뽑는다가 안 정해진 거죠. 그냥 버짓 개수보다 더 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좀 휴리스틱하게 그렇게 이제 캔디드 셋을 뽑은 다음에 요 캔디드 셋 안에서 그나마 좀 다이버시티를 고려해 주려고 요 I개 샘플을 그냥 B개 그룹으로 K-민스 같은 걸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 클러스터별로 그 가장 센터와 가까운 샘플들을 이제 B개를 그냥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도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처럼 됩니다. 실험인데요. 실험 좀 빨리 넘어가면은 뭐 여러 개의 액티브 러닝 베이스라인들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배지 같은 거나 뭐 요것도 이제 애드버서리하게 하는 디파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배지도 결국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그레디언트 임베딩을 가지고 다이버스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과 좀 비교를 했고 요거는 이제 또 컨텍스처럴한 정보를 가지고 액티브 러닝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실험들은 뭐 비전 데이터나 비전이 아닌 데이터나 뭐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하고 버짓도 이제 그 버짓이 좀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다 나눠서 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도 매 액티브 러닝 라운드마다 아주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서 매 이터레이션을 그 학습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전 라운드에서 학습된 모델로 모델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프리트레인된 모델 파라미터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거나 이런 셋업을 또 다양하게 또 실험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넌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결과인데요. 요게 이제 그냥 컴패리즌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로우가 이 컬럼에 있는 모델들을 몇 번 정도 이제 아웃퍼폼 했는지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클수록 값이 좋은 거고, 예를 들어 이 제안하는 알파 믹스가 뭐 랜덤을 30번 중에 테스트 중에서 한 25번 정도 이겼다. 아웃퍼폼 했다. 비슷한 것보다 더 좋게 성능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베이스라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론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액티브 러닝 라운드마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했는데요. 어, 뭐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논문을 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특히 이제 이 알파 믹스가 로우 데이터 리짐에서 액티브 러닝 라운드가 10개 있다고 하면은 뭐 3개에서 3개 초반 3개의 초반 라운드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중 하나로 이제 요걸 이제 그 캔디드 셋을 골라 가지고 그거를 그냥 뭐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쓰는 K-means 플러스 플러스를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유니폼하게 뽑아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 알파의 놈에 디펜던트하게 뽑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뽑아봤는데 결국은 뭐 그냥 K-means를 하는 게 좋았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요 알파라고 하는 인터폴레이션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서, 그러니까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로스 체인지를 맥시마이즈 하는 어떤 알파를 근사해서 쓰느냐 아니면 그냥 랜덤하게 쓰느냐로 이제 실험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로스 체인지를 극대화시키는 그 알파 인터폴레이션 파라미터를 찾아가지고 쓰는 게 뭐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앵커 샘플들도 쓰냐 안 쓰냐 혹은 뭐 그냥 랜덤한 샘플을 쓰냐도 이제 실험을 해봤고요. 해봤다고 합니다. 결론이 있는데요. 결국은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피처 믹싱이라고 하고, 그걸로 이제 액티브 러닝 하는 거를 이제 알파 믹스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신 것처럼 레프레젠테이션의 컨버스 컨비네이션을 해서 각각의 언레이블드 샘플하고 에 대해서 모든 클래스의 앵커 샘플들과 이 컨버스 컨비네이션 오브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고요. 그 인터폴레이션 파라미터는 특히 이제 옵티멀한 값을 추정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옵티멀 하냐면은 이 인터폴레이션이 됐을 때 이 로스 모델의 로스의 체인지가 가장 크도록 하는 이 알파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한 알파를 가지고 계산한 이 레프레젠테이션 두 개의 어떤 인터폴레이션 에서의 모델의 프레딕션이 인터폴레이션을 안 했을 때 언레이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수도 레이블과 달라지는지를 보고, 달라지면은 캔디드 셋 안에 다 넣고요. 그렇게 다 넣은 캔디드 셋을 가지고 또 다이버시티를 그나마 좀 잡아주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버짓 개수만큼의 언레이브드 샘플들을 캔디드 셋 안에서 골라서 이제 쿼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 임피리컬하게도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셋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어떤 액티브 러닝 셋업에 대해서 또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연구로는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은 결국 요즘 뭐 이 레이턴 레프레젠테이션이 표현이 디스인탱글 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요거를 피처를 잘 디센탱글 한 다음에 이런 어떤 알파 믹스 같은 테크닉을 쓰면 정말로 어떤 새로운 어떤 팩터들이 이 모델의 체인지를 유발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조사할 수 있지 않을, 인베스티게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리미테이션인데요. 이건 뭐 확실하진 않지만 첫 번째는 이 앵커 샘플들을 쓰는 것 자체가 결국 뭐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앵커라는 것 자체가 이 각각 클래스에 있는 샘플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그 그냥 평균 값인데 이게 정말로 이 어떤 샘플들을 하나의 어떤 클래스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샘플들을 잘 대변하냐라는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아니라 뭐 그 어떤 극단에 있는 게 가장 사실은 그 클래스를 가장 잘 대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모델의 러닝 스테터스에 따라서 레프레젠테이션도 변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앵커 샘플이 결국 하나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인데 그 하나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그 클래스 전체를 대변하냐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어 평균 내서 쓰는 거의 문제랑 그리고 하나의 샘플의 하나의 어떤 벡터를 그 클래스 전체를 대변하는 게 이제 리즈너블 한 거냐 그런 어떤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휴리스틱한 것들이 좀 이곳저곳에 좀 사실은 뭐 보면 쓰였는데,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의 그 레이턴스 스페이스에서 이 컨버스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의 체인지나 로스 체인지를 보는 게 맞냐, 로컬하긴 하지만 뭐 그런 어떤 의문이 또 있고, 그리고 그 캔디데이트 안에서 이제 캔디데이트를 잘 이렇게 골라놓고 그거를 또 이제 거기다 갑자기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뭔가 좀 방법론적으로 좀 이질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조인트하게 잘 하는 것도 아니고 투 스테이지로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것도 뭐 다른 데서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로컬한 어떤 서치를 해가지고 뭐 그 로스의 맥시멈을 가는 거 아니면 어떤 특정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로컬 서치 그게 파라미터 스페이스든 어떤 피처의 레프레젠테이션 레이턴트 스페이스든 간에 그랬을 때 결국은 그니까 이 투넘볼 안에서 이 알파라든지 어떤 그 값들을 찾는 과정이 이제 수반되는데 그게 그니까 이 투넘볼로 이 어, 로, 이 로컬 서치를 이제 합당하게 할 수 있냐 그게 어떤 다른 놈으로 뭐 인듀스 되는 어떤 다른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어떤 의문도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